네, 다시 한번 쿠킹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은 앞서서 우리가 채식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처럼 채식 문화와 관련해서 비빔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전국에 정말 많은 비빔밥이 있지만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한테 가장 많이 필요한 채소를 많이 넣은 모범 비빔밥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비빔밥을 생각을 하면 고추장 소스를 넣고 특히 약고추장이라고 하는 소스를 넣고 만들어서 먹었던 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 3대의 장이 있죠. 그죠? 고추장, 된장, 간장 세 가지 장을 가지고 이번에는 유럽 사람들도 드실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아랍 사람들도 드실 수가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전 글로벌한 그런 비빔밥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나물을 삶고 그다음에 볶고 또는 무치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걸 좀 축소를 해서 좀 심플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소스를 더 많이 드실 수 있도록 소스에다가 더 중점을 두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할 텐데요.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가 산나물 위주의 어떤 그런 비빔밥을 많이 드셨을 텐데요. 외국에서 산나물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겠지만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나 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성되어 있는 채소들의 가장 주안점은 뭐였냐면 파이토케미컬을 위주로 했다는 거예요. 이 파이토케미컬을 한국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오방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말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여기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 브로콜리, 아이들이 잘 안 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어른들도 참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건강에 좋다 하니 그냥 먹는다 이런 거였는데 오늘은 비빔밥에 넣어서 조금 넣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프리카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파프리카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버섯 종류를 넣으시면 좋은데요. 버섯은 외국에서 표고버섯을 못 구하시면 그 나라의 버섯들이 있어요. 그죠? 그 나라에 좀 뭐라 그러고 시그니처가 되는 그런 버섯들을 넣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양파를 좀 넣어서 할 텐데 보통 한국 비빔밥은 양파 잘 안 들어가죠. 그죠? 그냥 양념에 다진 파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데 양파를 좀 볶으면 굉장히 달큰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얀 양파보다는 요 자색 양파가 훨씬 단맛을 내주기 때문에 색깔도 예쁘고요. 그죠? 예, 그래서 자색 양파를 쓰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빔밥에 가장 전국에 어느 비빔밥을 먹으나 항상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콩나물이죠. 예, 그런데 콩나물을 외국에서 구하기가 뭐 쉬운 나라도 있지만 어려운 나라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숙주는 그래도 콩나물보다는 조금 더 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예, 제가 다른 나라 외국 슈퍼에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숙주를 좀 가지고 할 건데 대부분 숙주를 어떻게 하셨어요? 삶아서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볶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영양소를 함축하게 만들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샐러드 채소는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다 넣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오늘 어린잎을 조금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들어있는 거의 뭐라 그럴까요? 부팅시켜주는 느낌의 새싹 채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랍권에 있으시거나 유럽권에 있으시거나 아프리카권에 있으시거나 세계적으로 요즘에 콩 종류 를 많이 드시는데 그 중에서도 병아리 콩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랍권에 어떻게 보면 특히 이집트라던가 모로코라던가 이런 쪽에 시그니처 콩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좀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을 좀 넣으시면 더 색깔이라던가 전체적인 영양을 봤을 때 훨씬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석류를 좀 준비를 했어요. 한국도 지금 석류가 막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석류 좀 넣어서 색깔을 조금 뭐라 그럴까 화사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 설명은 이렇게 됐고요. 소스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소스 오늘 3가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고추장, 된장, 간장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된장은 여러분들 유럽의 어느 마트나 가시면 있는 쌈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쌈장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변형된 소스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보통 비빔밥 만들 때 우리 약고추장 만들잖아요. 그런데 약고추장이 우리는 쉽지만, 그죠? 외국 사람한테는 약고추장 만드는 것이 약간 좀 어려운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섞어서 하는 그런 비빔밥 소스를 만들 텐데, 이거는 우리 샐러드 드레싱 만들 때 보통 섞어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차용을 해서 조금 다가가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을 때 그 나라에 가장 많이 있는 과일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토마토를 넣는다던가, 그 다음에 견과류를 듬뿍 넣어서 단백질을 좀 보충하는 그런 소스를 만들어 볼 텐데, 한국 소스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소스 안에 단백질 함량이 풍부하게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단백질 더하기 또 지방 성분을 조금 넣어서 하려고 여기다 견과류라던가 깨라던가 이런 걸 좀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냐, 글로벌 푸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나라에 가서나 다 있는 재료, 식재료, 그죠? 그런데 이거를 한국화시키는 과정을 좀 거쳐서 모던 한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밥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비빔밥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밥이죠. 그죠? 예. 우리 샌드위치 만들 때도 사실은 안에 여러 가지를 넣을 수는 있지만 빵이 맛이 없으면 샌드위치가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빔밥 만들 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맛있는 밥, 그 다음에 신선한 채소, 그 다음에 다양한 소스,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밥을에다가 좀 신경을 써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쌀을 한번 씻어서 이렇게 그냥 물기를, 지금 보시면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물을 체에다 받쳐서 한번 놔뒀어요. 그래서 30분 정도 이렇게 놔두시면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는 마른 불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사실 요 표현이 되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이렇게 불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더 뭐라 그럴까, 감칠맛을 주기 위해서 다시마를 넣을 거예요. 예, 다시마 넣어서 밥을 할 텐데, 보통 우리가 외국에서 쌀을 사게 되면은요, 약간 그 쌀 냄새가 조금 많이 나요. 한국 쌀보다. 그 이유는 밥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쌀이 좀 오랫동안 보관이 돼 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쌀에서 좀 냄새가 난다거나 할 때는 참기름을 조금 넣어서, 자, 여기 보시면 참기름이 있는데요. 참기름을 살짝 넣어서 이렇게 밥을 하시면 뭐라 그럴까요? 쌀에서 나오는 나쁜 냄새도 없어지고 밥의 윤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밥을 하셔가지고 김치만 있어도 밥 한 그릇을 뚝딱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선한 채소까지 들어가니까 당연히 맛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밥을 하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밥을 하실 때 우리가 아까 이제 쌀을 씻은 다음에 물을 맞추셔서 냄비밥을 하시거나 아니면 밥통에 밥을 하시거나 그 양을 맞추는 거에 대한 중점을 두셔서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채소를 이제 손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브로콜리를 좀 데쳐보도록 할 텐데요. 브로콜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하나 분리하셔서 좀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먹기 좋게 비빔밥을 드실 때 한국 사람들이는 당연하게 비벼서 먹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조금 이렇게 그 나물이라던가 채소가 좀 커도 상관이 없지만, 비빔밥을 처음 대하는 외국인들의 그 행동을 보면은요, 밥 따로, 그다음에 나물 따로, 밥 따로, 채소 따로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빈다는 개념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비벼서 먹더라도 밥은 이미 다 넘어갔는데 아직도 나물이 막 입안에 남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물감을 느끼고 불편한 음식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빔밥을 하실 때는요, 되도록이면 좀 작게, 브로콜리도 작게 좀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물이 끓고 있는데 끓는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끓는 온도가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브로콜리를 넣으시고요. 데쳐 주시는데 한쪽에
얼음물이나 차가운 생수를 준비를 하셨다가 건지셔서 파란 색깔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브로콜리를 제가 푸른색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브로콜리 말고도 푸른색을 낼 수 있는 재료들이 정말 많아요. 그죠? 주키니라던가 아니면 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샐러리라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데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잘라서 소금에 절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브로콜리가 다 데쳐졌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찬물에 바로 넣어서 식혀주세요. 자, 식히시면 푸른 색깔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식혀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브로콜리가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채소들을 준비를 할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생채소대로 그냥 넣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먼저 두부 손질해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접시에다가 페이퍼 타월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놔서 물기를 좀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두부가 없으시면 두부 꼭 넣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오늘 두부하고 여기 병아리콩을 같이 좀 넣으려고 하거든요.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보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두부가 없으면 병아리콩만 이렇게 삶아서 같이 넣으셔도 괜찮고요. 병아리콩은 저는 지금 이제 삶았어요. 건조된 것을 불려서 삶았지만 통조림도 많이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병아리콩, 그다음에 렌틸콩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콩 종류를 가지고 하시면 음식을 하시기도 편하시고, 그다음에 키드니 빈스라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약간 붉은색이 나는 강낭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두부를 썰어서 하시는데요. 두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크게 자르셔가지고 드실 때 그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밥 위에서 막 돌아다니게 만들어 놓지 마시고요. 얘를 좀 작게 잘라주시는데, 지금 저는 보시면 아주 작게 이렇게 주사위 모양으로 잘랐어요. 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팬에다가 기름을 둘러서 해주시는데, 지금 저는 기름을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서 써봤습니다. 보시면은요, 여기 안에 파하고 그다음에 마늘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한국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이 약간의 거부감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요 파 향과 마늘 향입니다. 물론 아닌 나라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들은 매우 좋지만 저희한테는 약간 곤욕스러운 음식들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하고 마늘을 이렇게 기름에 섞어서 놔두시면 직접 파나 마늘을 넣지 않고도 뭐라 그럴까요? 순화된 파, 마늘 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파하고 마늘이 들어 있었던 기름을 넣으시고요. 여기에 두부를 같이 넣어서 좀 구워주세요. 두부는 갈색이 날 때까지 정사각형으로 잘랐기 때문에 6면을 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좋은데, 자, 이렇게 할 때 소금을 살짝만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소금 살짝만 넣어주세요. 어차피 소스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소금을 넣으셔가지고 그 짠맛을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 파프리카 좀 손질해 보도록 할 텐데요. 파프리카는 손질을 하실 때 물론 뭐 이렇게 썰으셔서 하셔도 괜찮고요. 안 그러면은 뭐 자기가 쓸 만큼만 이만큼만 잘라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하튼 안쪽에 보시면 그 막이 있기 때문에 막을 좀 이렇게 제거를 반드시 좀 해주시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는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저는 오늘 노란색을 좀 쓰려고 하는데요. 자, 안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좀 해볼게요. 자, 위에를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꾹 누르시면 안에서 심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심지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걸 제거를 하신 상태에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노란색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노란색 파프리카를 쓸 건데요. 노란색 파프리카 쓰실 때 채를 좀 썰어서 해주세요. 자, 그래서 채도 너무 굵은 채 쓰지 마시고요. 좀 섬세하게 썰으셔가지고 가는 채로 좀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프리카도 좀 썰어 놓으시고, 자,
조금 더 썰어야 되겠어요. 주방에서 이렇게 엄마가 뭔가 도마 소리를 내고 있으면 좀 기분이 좋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요 양파를 좀 하도록 할 텐데요. 양파는 보시면은 이렇게 반을 가르셔서 이것도 채를 쳐주세요. 그런데 대부분 채를 치실 때 이렇게 놓고 많이 하시죠.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조금 두꺼운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빼내신 상태에서 써시면 훨씬 더 예쁘게 썰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썰다 보면 안에 넓적하게 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안에 이 심을 빼지 않고 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심을 뺐고요. 자, 여하튼 심 뺀 상태에서 이것도 섬세하게 좀 이렇게 채를 썰어주세요. 색깔이 이미 예쁘죠. 그 다음에 채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요즘에 로우푸드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열을 가하지 않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이거 자체로 그냥 익히지 않고 얹어서 비빔밥을 드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볼 게 표고버섯인데요. 표고버섯 말고도 뭐 파프리카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기둥을 좀 떼주시고요. 두껍기 때문에 그냥 채를 치시려고 하면 굉장히 채가 아니고 또 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면이 안 나오게 하시려면 이렇게 저며서 써시는 방법을 택하시면 좋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칼을 뉘어서 그대로 그냥 전진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진을 해서 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보시면 면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면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 만들었으면 이번에는 얘를 다시 한번 요걸로 해야 되겠네요. 요게 더 예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지런히 놓으시고 채를 치시면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채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에서 검정색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 표고버섯이라던가 한국의 서기버섯이라던가 이런 것들인데요. 검정색이 들어가면 음식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검정색을 좀 하나 정도는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채 쳐서 할 거는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볶을 거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숙주나물이에요. 자, 숙주나물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조금 센 불로 익혀주시는 게 좋은 게 단시간에 좀 익히셔야 채소에서도 물이 덜 나오고 그다음에 훨씬 영양소가 그대로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화면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연기가 날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는 마늘을 넣은 기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게 너무 뜨거운 게 무섭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불을 조정하지 마시고 팬을 꺼내세요. 팬을 꺼내서 약간 식힌 상태에다 넣으시면 되시죠. 자, 먼저 여기 넣겠습니다. 숙주예요. 자, 숙주 넣으시고 소금 살짝만 하셔가지고 자, 뜨거운 팬에서 그대로 익혀주세요. 자, 마늘이 약간 탄 수 있기 때문에 마늘은 좀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지금 숙주가 잘 익혀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물 하나도 안 나와요. 워낙 뜨거운 팬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 하나도 안 나오고 단시간에 잘 익혀지죠. 자, 이렇게 해서 취향껏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익힌 맛을 좋아하시면 조금 더 익히시고요. 안 그러면 아삭아삭한 맛을 원하시면 여기서 멈추세요. 자, 이렇게 해서 팬에다가 그대로 식혀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같은 팬 그냥 그대로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마늘기름 조금 살짝 넣어주시고, 자, 이번에 다시 팬 올리셔서 깨끗한 것부터 먼저 가도록 할게요. 뭐예요? 네. 파프리카. 네, 파프리카 하도록 하는데, 역시 소금 살짝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파프리카는 그냥도 드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오래 볶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약간의 훈연 맛을 내고 싶으시다면 파프리카 약간 훈연해서 하는 거 아시죠? 그죠? 이렇게 직화에다가 하는 거. 예,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파프리카도
다 익었어요. 자, 옆에다가 놔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파프리카도 자, 이렇게 볶아서 놔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뭐 넣을까요? 네. 자, 이번에는 양파예요. 양파. 자, 양파도 슬쩍만 익혀주시고, 자, 꺼내주시고요. 자, 여기에 우리 버섯이 남았는데요. 버섯은 기름을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해요. 예, 그래서 기름 안 볶아진다고 기름을 자꾸 넣으시면 기름량이 많아서 나중에 느끼하게 되기 때문에 기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그냥 팬에 붓지 않으면 처음에 넣었던 기름 그냥 그대로 이용하셔서 예, 숨만 죽여서 이렇게 꺼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한테 삶고 데치고 그래서 다시 무치고 하는 이런 조리법들이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체를 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칼을 많이 안 쓰고 예를 들어서 과일 샐러드 할 때도 보면은 주로 작은 칼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토마토를 그 자리에서 잘라갖고 뚝뚝뚝 집어넣잖아요. 예, 그래서 그 번거로운 과정을 되도록이면 그들의 조리법을 조금 차용해서 가져오셔서 줄여서 그들의 문화 속에 좀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한국 음식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냥 그들의 드레싱, 샐러드 드레싱 만드는 방법처럼 섞어서만 먹어도 좋은 옵셔널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추장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고추장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고춧가루하고 그 다음에 메주가루라든가 그리고 간장, 그 다음에 엿기름 같은 그런 성분들이 또 당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맛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처음 먹는 사람한테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스파이시하다고 할까요? 너무 센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약간만 낮춰주고 순하게 바꿔주는 일을 해주는 게 뭐냐면 유럽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토마토 소스 또는 토마토 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도록 할 텐데 통조림도 나와 있고 또 완제품, 병제품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못 구하시면 토마토를 또 계속 설탕에 넣고 졸이시면 잼이 되잖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잼을 넣을 거고요. 토마토 잼이 달기 때문에 야쿠창을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도 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토마토 고추장이 이미 판매되고 있거든요. 토마토 안에 감칠맛과 그 다음에 고추장 안에 감칠맛이 서로 만나기 때문에 정말 극강의 감칠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스파이시한 맛도 같이 느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여기에 참기름을 넣어서 섞어주세요. 그럼 끝이에요. 너무 쉽죠? 그죠? 예, 보기에는 고추장인데 먹으면 어디선가 먹어본 듯한 그러나 처음 보는 이런 느낌으로 가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다 담아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고추장 소스예요. 고추장 소스. 자, 그 다음엔 위에다가 뭐 여러분들 잣을 구하실 수 있으시면 잣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굉장히 한국적인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두 번째 만들 거는 된장 소스입니다. 된장 소스는 그냥 한국 된장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쌈장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유럽이나 아랍권에서는 익숙하게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쌈장을 이용할 거고요. 이 쌈장 안에 이미 다 양념이 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쌈장에다가 여기에도 또다시 과일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과일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중동이나 이런 쪽 같은 데는 무화과잼 같은 것도 괜찮고 안 그러면 딸기잼도 괜찮아요. 딸기잼은 뭐 어느 나라에 가나 다 있어요. 그죠? 제가 러시아 가니까요. 거기 라즈베리 잼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즈베리 잼 넣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특정 상표를 말씀드려서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에 초코로 되어 있는 뭐 샌드 수출을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근데 한국에는 안 나와 있지만 러시아에 그 수출하는 그 초코 샌드는 안에 딸기잼 넣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좋아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딸기잼 있으시면 딸기잼도 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된장에서 나오는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저희한테는 좋은 향이지만 외국인들한테는 이치라 그래서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레몬즙 약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겨자를 넣으시는데 이거를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빼셔도 괜찮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 겨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는 호두를요 정말 듬뿍 넣을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호두가 씹히면서 고소한 맛을 줄 텐데 이 호두만 쓰시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인도라던가 아니면은 또 저쪽에 뭐라 그러죠? 그 터키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캐슈넛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싸고 맛있거든요. 한국에서는 비싸지만 예, 그런 거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듬뿍 넣어서 자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 주세요. 자, 여러분 이거 비빔밥에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 소스를 가지고요 돼지고기 재우셔가지고 구우셔도 너무 맛있습니다. 다만 타니까 굉장히 낮은 불로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소스가 완성이 됐는데요. 아, 여러분 저는 지금 향이 막 맡아지거든요. 너무나 고소하고 달콤한 그런 향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된장 소스까지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장 소스 만들 텐데요. 간장 소스는 이미 우리 한국에서는 오리엔탈 소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가도 간장 소스로 한 드레싱, 샐러드 드레싱 많이 판매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장 소스 가장 많이 이용하실 텐데 간장은 그냥 진간장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미림이라는 걸 넣어야 되는데 미림을 구할 수 있는 나라도 있고 못 구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과일 주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과일 주스 넣으셔도 괜찮아요.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하시고 싶다면 맥주가 유명한 나라들이 좀 있어요. 그죠? 유럽에는 그런 나라의 맥주들은 한번 끓이시면 그 알코올 향이 날아가면서 호프의 향만 남거든요. 그러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넣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한국이니까 그냥 미림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식초나 또는 레몬즙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넣어주시는데 참기름을요 넣으시고 나서 많이 저어주세요. 많이 저어주시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약간 그 에멀전 상태라고 해서 부력해지는 형태가 생겨요. 우리가 마요네즈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걸 소스에 예를 들어서 샐러드 소스에 부으시면 얘가 어떻게 돼요? 그냥 샐러드 드레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젓지 않고 그냥 부으시면 그냥 샐러드 따로 간장 따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저어주시고 그 다음에 설탕을 좀 넣어서 맛을 돋궈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다는 깨를 완전히 분쇄를 했어요. 그래서 깨 모양, 홀 모양이 아니고 완전히 분쇄된 거 넣으셔가지고 이것도 듬뿍 넣어서 이렇게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걸쭉하다는 느낌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소스도 정말 맛있거든요. 제가 만드는 건 다 맛있다고 그래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진짜 맛있어요. 예,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세 가지 소스를 만들어 봤어요. 고추장, 된장, 간장 세 가지 만들어 봤고요. 자, 비빔밥 한번 제가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밥이 지금 이렇게 잘 됐어요. 보시면 약간의 윤기, 그 다음에 색깔도 다시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갈색빛 도는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놔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놓으실 때는요,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이 초록색과 반대되는 색깔 보색으로 좀 놔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저는 양파, 보라색 양파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옆으로는 이게 뭐예요? 네, 숙주. 그 다음에 그 옆에 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옆에는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익히지 않은 채소들도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단백질을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뭐 했나요? 두부를 구웠었거든요. 그래서 두부 구운 것도 이렇게다가 얹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랍권에 계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병아리콩 좀 준비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병아리콩도 있으시면 같이 해주시는데 만약에 병아리콩을 이렇게 따로 위에다가 얹지 않으시고요. 병아리콩을 아예 넣어서 밥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새싹 채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도 같이 조금 섞어서 넣어주시면 훨씬 더 예쁜
모양으로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과일 좀 넣으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과일이 예를 들어서 딸기라던가 이런 거 뭉개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들. 저는 주로 석류 좀 많이 넣거든요. 색깔도 화사하고 먹을 때 그렇게 이물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석류 좀 많이 이용하는데 선생님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 채소라던가 이런 것들은 마트에 가시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이요, 인간이 쓰고 있는 물건들이 한 2만 가지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정말 많죠, 그죠? 근데 그 2만 가지의 물건 중에서 팔고 있지 않은 2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엄마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살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재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맛있게 만들어서 잘 드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